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에 발맞춰가지고요, 미군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선언을 강제로 구출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한국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 8일날 9시까지라고 최후 통첩을 날린 상황에서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난다라고 보면요, so thank you.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끝나도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타격은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7, 8개월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뭐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온 것 같은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도움 하나 없이 그냥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겁니다. 두렵죠. 자,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야말로 무법천지. 이란이요, 이 해협을 꽉 틀어주고 대량 혼란 무기로 사용하면서 전 세계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튀어나왔는데요. 미국과 이란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이에요, 영리한 나라들은요, 벌써 각자 도생으로 지금 뭐 통행료 슬쩍 내고 뒤에서 원유를 챙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 인도, 일본과 프랑스까지 이란과 물밑 협상을 해가지고 통행료를 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나 슬쩍 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란이요,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방침 속에서도 이라크를 예외로 두겠다라고 밝힌 지 하루 만에요, 이라크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이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라크? 그게 뭘까? 지금요, 이 중동 땅에서요, 이 이란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 편 만들기에 나섰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일본도 이 해협을 통과해가지고 원유를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요, 어떻게 하고 있냐? 우리나라 선원 173명이요, 지금 고립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유 선박도요, 26척 가까이 여기에 고립되어 있죠. 아따, 뭐 실용 외교, 뭐 외교 천재, 경제 대통령 개뿔이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실용 외교 따지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란과 이 접촉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서 지금 원유선 빼와야 되는 거죠. 이게 실용 외교 아니겠습니까? 동맹과 그다음에 이 적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잘해가지고 취할 건 취하고 동맹의 관계는 탄탄하게 하고, 이게 실용 외교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미국한테 빰 맞고 이란한테 무시당하고 실용 외교가 아니라 그냥 뭐 시래기가 됐죠. 자, 호르무즈 해협의 각자 도생, 지금 국제사회 실태와 우리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해서 맹렬하게 아주 파괴적으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으로도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요, 4월까지 단독 런칭 광고 방송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미국 정부 당국은요, 이란이 당분간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 생각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봉쇄가요, 이란의 유일한 대미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죠. 마지막까지 몰려도 요것만큼은 쥐고 놔주지 않겠다. 왜? 요것까지만 놓으면요, 그냥 시래기가 되니까.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세계 각국의 선박들이 이제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각자 도생을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컨테이너선은요, 이미 이란이 설정한 안전 항로를 통과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란과 비밀리에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1배럴당 1달러, 그러니까 한 배당 한 30억 정도 얹어주고 빠져나왔다라는 겁니다. 일본은 조금 더 영악한데요. 일본 정부는 개입을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인도 선적이나 다국적 선언을 이용해가지고 이란 측에 통행료를 지불하면서 빠져나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필리핀도요, 이미 이란으로부터 에너지 화물 통과를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아따 잘난 이재명 정부. 자, 현재 페르시아만에요, 우리 선박 26척 묶여 있고요. 대한민국 선원이요, 173명이 고립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 무능한 외교부는요, 이란과 양자 협상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양자 협상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기보다는 여보세요 하는 순간 이란이 예? 한국입니다. 삑 끊어버린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요, 번지르르합니다. 협상에 나설 경우에 국제법적 명분을 잃는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정당화해줄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네 무능이 그것으로 가려지겠냐라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는 명분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실력을 발휘하라라는 거죠. 자, 개딸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실용 외교, 외교 천재, 이재명 경제 천재, 이거 한번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국민들 생명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심심찮게 드럼통 정치를 하는 인간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생명이 뭐가 중요한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각국들이요 실리를 챙기면서 빠져나갈 때 우리나라 선원들만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현실이죠. 자, 여러분들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아니요, 공동의 바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요 물리적으로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UN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요 국제 항행에 이용되고 있는 해협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는 통행권이 보장되는 곳입니다. 즉 영해라고 해도요 국제적인 상선들이 자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공동의 통로라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란은 어떻습니까? 자기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란이 협약에 완벽하게 비준하지 않았다.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을 경우에 이 바다 내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우리의 권리다라고 국제사회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 전체 녹취 안 틀고 자기 필요한 부분만 탁 짜집기 해가지고 요거 막 틀면서 박상용 검사가 진술회유했고 죄 없는 이재명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작했고 이렇게 막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해가 씨부리는 그런 수준이다라는 거죠. 좌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이란에 있는 좌파나 한국에 있는 좌파나 생각이 똑같다라는 거죠. 하는 짓도 똑같다. 자, 이란에 있어서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요 미국과 서방을 압박할 수 있는 최강의 비대칭 무기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으로요 이 해협이 이렇게 있다가 살 좁아집니다. 요만큼이 33km. 33km가 어느 정도 거리냐?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 그러니까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기에는 굉장히 좁은 통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란에서 여기다가 뻥뻥 미사일 떨어뜨리면 요 해협이 어떻게 굉장히 위험한 지대로 변한다라는 거죠. 자, 서방의 경제 제재로요 석유 수출이 막힐 때마다 이란은 뭐라고 하냐? 우리가 못 팔면 너네들 못 지나가 라는 식으로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를 폭등시켜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가지고도 세계 경제를 이렇게 쥐었다 놨다 위태하게 하는데 여기다가 핵무기까지 장착됐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기술까지 북한에서 이식을 시켰다라고 분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요런 악질한데 또르에 망치가 주어졌다라고 하면 심심찮게 다 때려 부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호르무즈 해협이요 왜 중요하냐면 원유 의존도가 꽤 높습니다.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원유의 20%에서 30%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여기에 7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자, 해협이 봉쇄된다라고 하면요 국가 경제가 완벽히 마비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치명적인 구조가 아닐까?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렇게 말이죠. 자, 그래서 안보적 차원에서 우리가 중동산 원유 말고 미국산 원유로 갈아타자. 오케이,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태평양을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뭐가 들겠습니까? 운송비가 더 얹어지겠죠. 그럼 기름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미국으로부터 안보 비용에 대해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를 일본처럼 수입하는 거 이거 확대하겠다. 라고 하면서 동맹관계를 공고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러고 사실 동맹관계 좋아요. 관세까지 협상력을 높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한민국의 기름값은 높아진다. 대한민국 기름값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원자재가 상승하겠죠. 그럼 가격 경쟁력에서 어떻게 떨어지는 거죠. 1,000원짜리 물건을 생산하는데 원유값이 30%다. 그런데 원유가 만일에 40%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10%가 어디 붙겠습니까? 가격에 붙겠죠. 1,000원 하던 게 1,100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밥상의 물가는 올라간다라는 거죠. 저는요 개딸들이요 참 애매하더라고요. 환율 1,400원 1,500원 야 100원 없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만 보는 거죠. 왜 100원이 없습니까? 100만 원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100원이 올라가면 시장 이 한 바퀴 돌고 나서 어떻게 내가 사먹는 까까가 1,000원에서 2,000원이 된다라는 것까지 머리가 안 돌아간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은 에너지 주권을 위해서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작자가 저런 작자죠.
23조에 대한 추경.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원유 선박 하나 지나가는데 통행료가 30억이다. 오케이, 지금 당장 급해요. 그러면 물밑에서 일본처럼 30억 한 두세 대, 지금 26대가 있으니까 그 중에 10대만 와도 300억입니다. 거기에 300억을 쓰는 게 귀하겠습니까? 283억을 중국 땅에다가 홍보하겠다고 쓰는 게 맞겠습니까? 똑같은 300억에 대한 가치다라고 하면요. 지금 뭐가 급합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원유 선박을 확보하는데 300억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제대로 된 나라님의 대가리다라고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요. 300억을 어디다 쓴다? 중국 땅에다가 현지에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바보죠, 바보. 왜냐면 지금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국제 유가가 다 올라가고 항공유가 올라가가지고 중국에서 관광객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노선 자체가 돈이 안 돼가지고 중국 노선을 지금 없애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땅에다가 281억을 던지면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아니 조금만 빠꾸가 돌아간다라고 하면요. 제대로 된 300억 쓰겠죠. 아니면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에 발맞춰가지고요. 미군과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선언을 강제로 구출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콕 찍어가지고 한국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맹이 동맹인 역할을 못한다고. 지 역할도 못한다고. 이제 니네들이 알아서 구출하라고. 결국요. 이란의 사이비 체제가 무너져야지만 이 해협이 온전하게 열리는 거고 이란의 국민들도 온전하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고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이 사이비 체제, 이재명의 체제가 무너져야지만 대한민국도 온전히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안보가 없는 나라는요. 미래가 없습니다. 안보 이퀄은 뭡니까? 생존이죠. 생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흔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평화를 말할 수 있을까? 강력하게 바라봅니다. 4월 8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몰아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살짝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윤TV였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명절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렸던 그 현대백화점 납품배 기억하시죠? 실패 없는 김영윤 추천 상품 신뢰를 이어서 이번에는 단독으로 준비했습니다. 4월까지만 딱 맛볼 수 있는 귀한 선물 바로 대저 짭짜리 토마토인데요. 여러분 인터넷에 널린 게 대저 토마토다라고 하지만 진짜 짭짜리는 하늘의 별따기인 거 아시죠? 부산 대저동에서 생산된다라고 해서 다 짭짜리는 아니더라고요. 일정 브릭스를 넘어야지만 농협에서 공식적으로 짭짜리라는 이름을 허락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고요. 실제 대저동에서 이 짭짜리 인증을 받은 농가가 딱 3군데 뿐이거든요. 오늘 그 농가의 한 곳에서 이 맛있는 토마토를 가져왔습니다. 진짜 중에 진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대저 토마토는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맛이 응축돼서 훨씬 맛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S 사이즈 아래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맛이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아예 판매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스몰보다 조금 더 작은 더블 스몰 사이즈가 확실하게 맛이 있더라고요. 바다 가까운 염분 많은 땅에서 자란 단맛, 신맛, 짭짤한 맛 대저 토마토 짭짜리 토마토 주문 즉시 수확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실온에서 한 3일 정도 후숙하고 드셔보시면 환상적이실 겁니다. 수확량이 매우 적어가지고요. 이 주문이 너무 많으면 순차적으로 배송된다라고 합니다. 댓글창에 링크 올려두겠습니다. 가짜 짭짜리 토마토 속지 마시고요. 지난번 맛보신 배 신뢰를 이어서 토마토로 이어가겠습니다. 4월 지나면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니까요. 진짜를 알아보시는 우리 구독자님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김영윤이었습니다.